또다시 흘러내리는 비트코인, 알트들은 여지없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지만 비트는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알트들은 너무나 흘러내리고 있어서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내내 커뮤니티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온 적이 별로 없지만 어제 오늘은 유독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마도 현금 비중보다는 코인 비중이 큰 분들이 많아서 더 그런 듯합니다. 비록 코인은 많이 하락하고 있고 악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대로 장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요한 지지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내려왔고 작년 12월부터 계속 버텨왔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9.6K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 여기 182평에서 두드려 맞고 또 하락이 나왔죠. 이 자리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구간을 돌파해내지 못하면서 결국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봉으로도 보면 여기 62평을 상방 돌파하지 못하고 22평이 계속 우하향하면서 계속 거절당했죠. 그러면서 힘을 되돌리지 못하고 이 삼각 수렴을 하방 돌파하면서 하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버티고 있는 자리는 12월부터 계속 지지가 나왔던 중요한 구간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전에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랑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V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를 리테스트 후에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리테스트라는 개념 없이 그냥 밀어 올리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지금은 양쪽 가능성에 대한 걸 다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제가 FVG라고 표시해 놓은 이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은 굉장히 오랫동안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 만큼 뚫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게 되면 하락에 대한 대비를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대응을 할 수 없다라면 그냥 때려 맞는 거랑 그래도 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때려 맞는 거랑 또 다를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조건 이 자리를 간다 안 간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중심으로 깨지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시장에 팽배한 건 공포, 허탈, 그리고 수익 중일 때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등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팽배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실제 그런 모습이고요. 불과 2, 3일 전만 하더라도 공포 탐욕 지수 차트는 중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버티던 공포 탐욕 지수가 현재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계속 잘 버티던 투자자들도 이제는 힘든 상황이 온 것이고 세력이 의도하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트가 그렇게 빠졌는데도 계속 심리 지표가 중립적인 걸 가리키는 걸 보면서 개미들이 똑똑해진 만큼 이 세력들도 좀 더 악랄하게 개미 털기를 시작했고 지금 의도대로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이 공포 탐욕 지수 차트를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공포에 가까울수록 비트는 바닥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25라는 수치는 비트가 59K 때랑 비슷한 값이거든요. 즉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바닥이 나왔거나 바닥에 다 와가거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치인 겁니다. 그리고 마치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바이비트 해킹 이슈, 관세 이슈, OKEX 이슈 등 악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며 시장이 하락하는데 한몫 더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미 가격은 하락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앞으로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악재들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장이 좋지 않을 때는 항상 이런 악재들이 재료로 작용을 해서 더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했어요. 매 사이클마다 있어왔던 패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악재는 해소가 되고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온갖 호재들도 또 상승의 이유에 대해 말하겠죠. 이 데이터를 보시면 비트코인 최고점을 찍었을 때 이 데이터는 이렇게 깊은 계곡이 생겼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그랬죠.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는 그런 강한 한방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때랑은 지금 많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강한 한방이 남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신 차트는 거래소내 비트코인 포지션 변화 차트인데요. 빨간색 부분은 입금, 초록색 부분은 출금한 흔적입니다. 이 구간 보시면 비트코인 입금량이 줄어들면서 입금량으로 전환이 되고 비트코인이 한 차례 상승이 왔었죠. 그리고 이때도 줄어들고 나서 출금량이 늘어나며 상승.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입금됐다가 다시 입금량이 줄어들고 있죠. 가격은 많이 내리고 있지만 입금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입금이 되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출금이 되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외부에서 거래소로 들어오는 비트코인 양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 압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걸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입금해서 팔았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잖아요. 즉 손바뀜이 일어난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상황이 가격은 힘들지만 이 상황 자체가 많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신 차트는 금융 및 경제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리얼비전의 CEO 라울 파르이 X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이 2017년도와 비슷하고 비트는 최고점을 겪는 동안 5번의 조정을 겪었고 알트코인들은 대개 65% 이상이 빠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런 내용이죠. All were noise. 즉 노이즈에 불과했고 결국에는 상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고 봤더니 이러한 조정들은 결국엔 투자자들을 흔들리게 만들고 물량을 뱉어내기 위한 하나의 노이즈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트위터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금 상황이 답답하고 걱정되고 짜증나고 하지만 결국 인내를 가지고 이 시기를 잘 보내면 결국에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2017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시장 규모나 매크로 상황이나 여러 부분들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러한 흐름, 심리, 세력들이 시장을 조작하는 패턴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이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결국 불장이 오려면 유동성이 들어와야지 않겠습니까? 시장으로 유동성이 들어오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데이터 중 하나인 미국채 10년물 데이터를 보더라도 긴 상승 추세선을 깨고 하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즉 주식이나 암호화폐 쪽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데요. 현재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으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 동안에 코인들이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다가 약간 상승했을 때 이때 당시에 불량이 왔었습니다. 즉 이렇게 하락을 하던 시기에 이때 시장으로 유동성이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당장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된다면 시장으로 유동성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도된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650억 달러를 운용하는 세계적인 마켓 메이킹 및 유동성 공급 회사로 알려진 시타델 시큐리티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자 한다는 겁니다. 왜 들어오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가 자산시장의 붐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무슨 소리냐? 트럼프 때문에 지금 개박살 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과 코인의 가격만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모두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기존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보수적으로 바라보던 시타델이라는 대형 기관이 이 시장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미국 재무부의 TGA 계좌에서 8,420억 달러의 유동성 풀기가 진행 중입니다. 무려 우리 돈 1,200조 원 가량 규모인데요. TGA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 다루었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TGA는 미국의 CRB 계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이 잔고가 줄어들게 되면 시장에서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이 돈 풀기는 지난주에 시작되었습니다. 돈을 푸는데 왜 시장은 이 모양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푼다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시장에 흘러 들어와 작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가격에 반영은 안 되고 있지만 추후에 충분히 시장을 상승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GA 잔고에서 돈을 푸는 이유는 새로운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그런데요. 아마도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채 한도 해결이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유동성이 풀리고 있지만 당장의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연준의 순유입 데이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유동성 공급이 빠르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느리게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달러 인덱스도 상승 추세를 벗어나 하락 중이고 현재 주요 지지 구간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하락은 주식이나 코인 시장의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상승 중일 때는 유동성 축소가 일어나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일 때는 유동성이 증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의 매력이 줄어들어서 다른 자산으로 이동을 해요. 이 과정에서 주식이나 원자재,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 시기일 때는 글로벌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서 코인 및 주시장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진 않지만 너무 큰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기대했던 알트 불장은 오지 않고 가격은 계속 빠지면서 투자자들한테 힘든 시간을 안겨주고 있지만 라울 팔의 말처럼 이런 시간은 투자자들을 이탈하게 하려는 노이즈고 결국은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이겨낸 사람은 그 기다린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의 사이클과 시기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알트들이 상승하는 데 있어 시간이 좀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텔레그램 방에 브리핑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래봐야 까짓 거 올연말 아니겠습니까? 잘 이겨내봅시다 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나 괴롭고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우리 인생에서 찰나에 불과한 시간일 겁니다. 어려운 장세 잘 이겨나가서 나중에 다 수익으로 엑시트할 수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